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22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각종 그 주요한 그 어떤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전부 다 이제 봐야 될 건데 그거 하다 보면은 내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볼 것도 많지만은 그걸 잠깐 줄이고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죠. 아래 2025년 6월 3일 날, 즉 2024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을 선동하고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2025년 6월 3일 날 어제 아래 21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가 있었는데 그 뭐 자정 다 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이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 되고 어제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 21분 그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식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을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두드리는 순간 민간인 신분 이재명 씨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에 10시쯤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호국 영령들과 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우리 조상님들의 이제 그 영령 분들에게 이제 그 참배를 하고 자기 부인도 같이 갔어요. 가고 이어서 이제 국회에 와서 대통령 선서를 이제 했습니다. 너 선서를 보다 그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그 앞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저는이 아니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첫 번째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를 이제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각 정당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거기 이제 국회 안에도 청소하시는 분들, 내같이 청소하시는 분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국회에서 단식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단식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여성분들이 상당히 도와줬는가 봐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 청소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내란을 할 때 그때 이제 방호 직원들이 또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서 방호 직원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금일봉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취임해가지고 바로 뭐 금일봉 준비할 그 시간이 없었을 건데, 그걸 볼 때에 그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를 보지 않는가 이 생각도 들어요.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이제 뭐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제 그 식당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금일봉도 드리고 격려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비록 이번에는 뭐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그 뒤에 뭐 한옥으로 지은 그 집이 있어요. 거기 뭐 이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뭐 녹야원인지 청와대는 상춘제가 있고 저기는 녹야원인지 상춘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사당 뒤에 그 한옥이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아마 그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각 정당 대표하고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게 저 대통령 선서 할 때에 오부 장관, 오부 요인이 왔더라고. 오부 요인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장이고, 두 번째가 대법원장, 세 번째가 대법원장, 국회의장은 우원식이고, 대법원장은 조희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장, 아마 김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원래 국무총리, 그 한교안이고, 저기 국무총리가 저기 한덕수가 사표 쓰고 나가고, 부총리 누구야, 최상목이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문교부 교육부 장관이 이제 참석했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이, 이 다섯 사람을 오부 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때 나오면서 이제 그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 악수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표정이 진심으로 따르는, 존경해서 따르는 그런 열기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이 표현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당을, 민주당을 꽉 잡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마 민주당 대표 측에서도 이제 아마 사임하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민주당 대표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발표했는데, 그 국무총리가 이제 급하니까 국무총리로 김민석이 1964년생이더라고요. 그 용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나이로 62이고, 김민석이를 이제 그 최고 의원이죠. 대표 최고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제 김민석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강훈식이라고 삼선 의원인데, 나는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973년생인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50세인가 50세 정도 되겠네요. 강훈식. 그리고 이제 또 대변인 강유정인가 그렇던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씨가 아마 강유정 씨도 국회의원인가 그럴 것 같은데, 강훈식이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안보실장에
위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위성락신가 그랬는데 이분은 초선 의원이고 22대 비례대표 2번으로 오신 분인데 1954년생이더라고요. 위성락이라고. 러시아에 좀 이렇게 외교부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있었고, 특히 러시아하고 러시아의에 좀 밝고, 러시아 아마 대사로 오래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외교가 미국을 제일 중요하지 한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의 그 석유, 가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와야 될 입장이니까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에 이제 이종석인가 그래요. 옛날에 그 뭐 통일부 장관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종석 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삼사관 출신인데 이름이 뭐더라? 황인건, 황씨성이네요. 황인건 경호실장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6사람 어제 인선을 발표했는데, 김민석 그저 국무총리를 뭐 인준받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빨리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 걸린다 그러던데, 한 달 걸릴 게 뭐가 있노 그거. 한 2, 3일은 빨리 해체해버리지. 그 빛의 속도로 처리해버리지. 그 내가 대통령 같으면 그거 뭐 임마 한 달까지 그거 갈 게 뭐가 있노 그거. 한 3일이면 끝나버리지 그거. 김민석이 뭐 국무총리 인준 받는데 한 달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 데려와가지고 뺨이라던 듯 쎄려버리겠더라고. 야, 이 자식아 무슨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냐고. 3일이면 처리해버려. 3일도 늦다. 그건 뭐 내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녁에 7시 넘어서 뭐 TFP 팀인가 뭐 경제팀을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이제 뭐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어디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천 계양에 갔는지, 지금 이제 그 한남동 그 관저, 그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살던 그 외교부 장관 그 관저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좀 인테리어도 하고 좀 새로 해야 되고. 거기 원래 외교부 장관 관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삼청동에 국무총리 관사 거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걸로 가도 되고, 그 뒤에 국무총리 관사 그 뒤에 뭐 비서실장 관사도 좋단 말이에요. 뭐 거기도 비어 있다니까. 그런 데 갔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리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속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청와대를 이제 리모델링 다시 수리해가지고 뭐 한 6개월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그리 오래 걸리는가? 보안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한 2달이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게 잘 모르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청와대에 이제 가는데 임시로 이제 이렇게 용산에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죠. 어제 그 전국 장관들 전부 다 사표를 제출했는데, 전부 다 반려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분만 수리했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이제 특검이 3개가 들어가요. 통과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바랐던 그 김건희 특검이 오늘 통과돼요. 김건희는 이제 오늘 제삿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건희는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그 피해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그물에 걸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천방해고 소위 불르라 이래가지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지만은 촘촘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오늘 이제 그물망에 김건희가 타커닥하고 이제 잡히는 날이에요. 김건희 특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고. 의혹 있는 거는 다 한단 말이야. 캄보디아에 돈을 뭐 통일교와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뭐 보석 받았다, 뭐 가방 받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그 지원해준 그런 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약, 백혈용 경정이 그렇게 이제 울분에 차가지고, 마약에 대한 그 조사, 이게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뭐 여러 개,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오늘 되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그거는 진상을 다 드러나야 되니까, 오늘 박성재도 내란 특검에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이도 그렇고, 그 조태용이 저기 국정원장 하던 사람들, 뭐 기타 구석구석에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 김태효, 그리고 김주현이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아마 그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 내란 특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 세 개가 통과된다니까. 그거는 하늘에 이제 그물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대충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난 누가 될지 거기 상당히 나는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쥐기현이 이제 지금 현재 내란죄를 다루고 있죠. 쥐기현이 부장판사, 이 사람도 곧 나갈 것 같아. 어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가 수리됐고, 조상원인가 뭐 이 사람 뭐 중앙지검장 밑에 뭐 4차장인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사표 수리되고,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 이 사람은 이제 아마 6월달 안으로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부 요인 중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이것도 특검도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되고, 이랬다면은 내란 특검 들어가면서 자기도 얼마 못 있어. 한 6월달 안으로 조희대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김건희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트라인에 서게 되고, 아마 구속이 되죠. 몇 달, 한 두 달 걸릴 것 같아.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그렇고, 윤석열이는 재구속은 이제 외환죄를 엎어버리면은, 외환죄지. 그러니까 전쟁을 도발하려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을 유도했다고. 그거는 외환죄, 이걸 해가지고 수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빨리 재수감이 돼야 된다고. 이래야 정의가 바로 서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남아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안보실장 위성락이, 그리고 국정원장 이종석이, 그리고 경호실장 황인건이는 나는 처음 듣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대변인도 강유정 씨도 처음 들어보고, 강훈식이 비서실장도 나도 뭐 처음 들어보고, 뭐 알만한 사람은 뭐 김민석이 한 사람밖에 없던데, 나는 뭐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자, 그건 그렇고, 허경영 이제 우리 신인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뭐 재판을 이제 받기 전에 기소가 지금 돼가 있는지 모르겠네. 기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감이 돼 있다고. 수감돼 가지고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거는 영성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 거고, 그다 이제 그게 또 다 그 영성 상품 판다는 그것이 다 이거 있다고. 거기 허가인가 뭐 받은 게 다 있어요. 있고, 그 뭐고, 그 이발소 가서 우리가 이발을 하더라도 그 이발사 허가 받은 그 뭐야, 그 허가증 같은 거 다 벽에 걸어 놓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영성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같은 거 다 허가 받은 게 다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제 뭐 이게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성추행이다 성추행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그 기소를 함부로 한 것은 그 잘못이지.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나는 보석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나오고 또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 이렇게 봐요. 보고 또 그 전에 이제 작년 2024년 4월 달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당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못 나오셨는데 그거는 그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게 판결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양아버지가 많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머슴 사실 때 한 4살, 5살 때부터 머슴을 살았단 말이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어린 애지. 4살, 5살, 7살 이때 꼬마 지게를 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 양아버지랑 머슴 살 때 있었던 거 아버지 양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화계사에 이제 숭산 이행원 스님을 이제 또 아버지로 삼았고 그 다음에 내수동 교회에 이제 홍근선 목사님에게 이제 양아들로 있었고 네 번째가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다고. 그리고 그거는 그거는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과 다른 그것도 맞을 뿐만 아니라 또 박정희 대통령과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1968년 10월 15일 밤 8시에 만났다고. 1968년 10월 15일 밤 8시에 어떻게 해서 그 만나게 됐는가?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아마 1967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떤 이제 뭐 외출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막 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 학생이 허경영 소년이지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그 협성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 과정을 받는 데고 협성상업정수학교 여기 이제 고등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협성상업전수학교 그때 다닐 때에 이제 슬리퍼를 팔기 위해서 갔는데 장충동 그 집이 이병철 회장 집인 줄 알고 간 게 아니라고. 근데 무악산 홍제동 무악산 산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2인용 텐트 치고 사시다가 그때 텐트가 바람에 불리 나가가지고 그 텐트를 찾으러 이제 가다가 낭떠러지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 주위에서 이제 주인은 라면이나 뭐 눈을 녹여서 먹고 막 이래 있다 보니까 사람이 뼈가 바짝 마르고 이래 했잖아. 그럼 해골 바가지가 돼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있는 분이 실내화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실내화 10컬레를 주면서
한 클레가 200원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10클레면 2,000원이라. 뭐 지금 2,000원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10클레를 주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좀 보탬이 되라. 이제 이래가지고 줬는데, 그걸 팔아야 뭐 돈이 돼야 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팔러 갔다고. 그거를 이제 팔러 갔는데, 그 이병철 회장 집인 줄 모르고 갔었단 말이에요. 협성상업전수학교. 그때 다닐 때에. 그때 이제 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보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6.25 전쟁 전후로 다 겪으면서 그분도 파란만장한 생활, 1910년생이거든, 이병철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때가 60살이 거진 다 됐다. 다 됐을 때 아니에요. 1910년생 같으면은. 응? 1970년대가 이제 60살이니까 60살이 거의 다 됐을 때지. 58세인가 그때 만난 거잖아. 58세에 만났구나. 이병철 회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 6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도 그 8.15 해방 전에 돈도 많이 벌었다가 또 그 돈이 싹 다 날린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6.25 전쟁 겪으면서 또 사람들로 많이 이제 이렇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을 또 두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난 경험이 있잖아. 그런데 그 허경영 학생을 딱 보는 순간에 놀랬다고. 왜 저렇게 이제 눈동자가 그 순결하고 총기 있고 뭔가 말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마음에 끌리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좋은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가지고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후영이가 스님이 그거 안 한다 그랬거든. 그때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안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럼 구해준다. 그럼 나를 좀 구해달라. 제발 그 허경영 그 학생이 내를 양자로 삼아주세요. 이래 한 게 아니고 제발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양자로 좀 해달라. 이래 해서 맛이 못해서 이제 그 수락을 한 거라고 이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장충동 이병철 회장 집에 있으면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의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이 다 해주는 거단 말이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다 해줬다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채용할 때 사람을 잘 써야 되니까 그 관상이 사자상이나 찌상을 쓰면은 안 돼. 그래서 그 면접을 볼 때 그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다고. 그러니까 회사가 잘 풀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아주 가깝게 잘 지냈으니까, 물론 정주영 회장하고도 가까웠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리방연대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엄청 곤란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좀 잘못한 점도 사람이니까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분은 이 건국 대통령이고 한 분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살리신 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요. 여하튼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럼 마치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 김민석이라든지
이재명 씨를 잘 아시는 분이 많다고 어제 보니까 그 작가 이동영 씨도 잘 알고, 그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뭐 엄청 많지. 정청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씨를 잘 알잖아.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이는 뭐 대장동 사건이다, 뭐 범죄꾼이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 귀에 안 들어거든. 잘 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작가 이동영 씨는 같은 고향 안동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그걸 떠나서라도 이재명 씨를 잘 안다고. 그렇듯이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게 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8년만 하고 그만두면은 나라가 엉망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12년 정도 하면은 뭔가 좀 어느 정도 할 것 같다. 이 하다가 중단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심하잖아. 그 야당에서 특히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반대가 심했고, 나름대로 또 이제 이렇게 그 밑에 김형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쓰기는 쓰는데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기타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1968년 1월 달에는 김신조 일당이 이제 청와대 습격해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이렇게 왔고, 또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고 자주국방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걸 잘 알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해주는 그 청년 허경영이 있으니까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여기서 이제 허경영의 이제 그게 조언을 좀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1968년 10월 15일 날 밤 8시에 이제 만나게 됐다고.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에 다 나오거든요. 들어보고, 거기서 바로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시킨 거예요. 그래 10년간 보좌를 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대,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100가지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의 하늘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 대천재 허경영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이렇게 상승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그 이면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거 이야기할 만하니까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럼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재명 씨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필 규정이, 역지사지,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이 세 가지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필 규정, 이런 바른 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은 남북 통일도 할 수 있는 좀 위대한 대통령이지. 그러나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에요. 자, 그건 또 내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한치의 오차 없이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할 만하니까 끝나서 참 죄송합니다. 자,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허경영.